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평일반, 평일 주부반 강의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아서, 2월 첫째 주부터 평일 주부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빨리 접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미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금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을 해 주시고요. 저의 사주 강의는 아마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지 않고 말은 4개월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도 없고 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가 없다는 거는 일단은 뭐 머리 굴릴지 모르고요. 그리고 네, 어떤 이권적인 부분을 많이 약해요. 제가 오히려 더 주는 게 편한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인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받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 개월수를 채워야 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수료 과정을 길게 잡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수정예로 하는 이유도 평일에도 1대1로 모든 질문 다 받아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1대1로 부족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게 또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중급반이지만 사실은 고급반, 실전반에 버금가는 그런 모든 것을 제가 다 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은 다른 수업보다는 좀 빨리 많은 것을 받아드실 수 있는 수업에 어떤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거 하나에서는 최대한 주는 편이고요. 네, 받아들이시기만 하신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잘 받아드시면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잘 드시는 분께는 하루에 한 그릇으로 정해져 있어도 세네 그릇도 충분히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저의 수업에 상당히 좀 만족하고 성과가 좋을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항상 채널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딱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속적인 관리도 제가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딱 저도 많은 인원을 받지도 못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수업을 소수정예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고, 뭐 저의 사실 능력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끌고 갈 능력도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소수정예로 하면서 그 소수정예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 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바로 좀 연락을 주시면 네, 대기로 했다가 바로 2월에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성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관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억압, 통제, 책임,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하고 나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나 주변 상황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성분이 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관성이 적당히 잘 발달하신 분들은 남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일단은 무엇에 관해서 항상 생각을 할 때 내 입장보다는 전체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분들이시라고 보이고요. 물론 과다하면 안 좋고 모자라면 안 좋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적당히 있어야지 이 관성의 이점이 나타나는 거고요. 관성이 과다하게 되면은 주변에 너무 많은 억압, 통제, 억제, 그죠? 나를 둘러싼 어떤 올가미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소심하고요. 굉장히 나를 또 치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이 너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관은 직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 전변이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이 많다는 건 남의 눈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에 많이 취약하겠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자꾸 직장을 한 군데 올곧이 다니지 못하고 자꾸 옮길 수 있는 게 관성 다자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 개운법은 뭘까요? 다 똑같이 힘들기는 한데 힘든 정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수치는 좀 다르죠. 그죠? 개인적인 수치는 다를 수 있는데 한 군데서 끝까지 좀 버텨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그 힘듦이 좀 작아질 수 있고 약해져 있는 순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군데에 올곧이 오랫동안 다닐 수 있어서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관성이 지나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직장에서 힘들어도 내가 여기에서 한번 끝까지 언제까지는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아보시는 그런 연습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아예 없는 분은 이제 무관사주라고 그러죠. 무관사주는 그야말로 주변 상황이 자기를 올가매는 어떤 억압, 통제, 규율, 사회적인 요구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관들은 스트레스 지수도 좀 많이 낮고요.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떤 조직이나 그런 데서 어떤 요구를 받을 때 나의 성미와 맞지 않는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 억압적인 어떤 환경, 요구 그런 것들에 노출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관성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피해야 될 남성 1순위가 이 무관 남자들이죠. 무관 남자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자기 자신한테 꽂혀서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는 상당히 항상 좀 외롭고
혼자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뭐 비슷한 성향의 분이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여성분도 그 배우자가 되실 분이 항상 뭔가 본인이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도 강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강하고 공감하고 싶은 욕구도 강한 분이시라면 상당히 힘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죠? 상대적인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관이 얼마나 발달해 있느냐를 제일 중요시 보고요.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는 식관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관성을 생해주는 건 일단 재성이지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도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 재로서 남자를 생해주는 거니까 재는 돈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생활비를 같이 벌어서 남편을 생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면 남자들이 재생관을 받으면 혼자 어깨에 지던 어떤 짐을 많이 덜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고를 때는 재생관이 잘 돼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가장 바람직한 현대에 와서는 특히나 현대에 와서는 살림자라는 여자보다는 조금 재적인 성취가 가능해서 남자들이 어깨에 느끼는 어떤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1순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관인상생이 잘 된 여성분들을 많이 선호했다면 현대에 와서의 남성들은 재생관이 잘 되어 있는 여성분들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1순위가 그죠? 맞벌이 가능한 여성, 전문직 여성이 되겠죠. 남자들한테.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도 사실은 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은 결국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돼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회사에서도 관이 발달한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게 그 시간 내에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아주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단 관이 발달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재생관이 돼 있으면 재성은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라 그랬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생관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윗선에서 알아주고 윗선에서 알아주다 보면 본인이 위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명예도 높아지고 본인의 포지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서 재생관 사주가 되어 있다면 남성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주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재만 있고 관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꼭 체계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 너무 체계가 확실해서 자율권이 없거나 창의성이 좀 무시되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에는 좀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회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 쪽에 업을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어요. 관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국내에 굉장히 체계가 확실해서 감시받는 느낌의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예, 직장에 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예전에는 관인상생을 많이 선호했지만 요즘에는 재생관사주를 많이 선호를 하죠. 그러면은 관인상생이라는 거는 결국 명예를 얻게 되면은 결국에 명예는, 예, 명예를 얻고 타이틀을 얻었어요. 윗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쵸? 윗선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행사권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스펙트럼도 넓고, 좀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어떤 결재권이 생기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 좋은 성과를 내면 인성이라는 거는 남에 대한 좋은 평가, 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을 성취하게 되면 결국 인성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쉬운 성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관만 있고, 예, 인이 없으면, 예, 그런 자리까지는 어떻게든 뭐 가긴 갔는데, 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도중하차를 한다거나, 예, 명예퇴직의 대상에 될 수도 있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또한 관인상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주는 이렇게 돌고 돌아야지 좋은 사주라고 하죠. 중간에 한 단계가 빠져 있으면 분명히 그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 인생에서 문제는 무자 아니면 다자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게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잘 살펴볼게요. 관인을 한꺼번에 썼네요, 제가. 네. 관성, 예, 인성. 예. 일단은 관성이라는 거는 나를 둘러싼 틀, 억압, 사회적 요구, 통제, 그쵸? 나를 둘러싼, 네, 모든 부담,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관성이 발달한 사람은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인 거죠. 뭔가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는 그런 마음의 형태를 지니는데, 관성이 없는 분들은 틀이나 억압, 사회적 요구, 통제나 어떤 부담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거나 그런 것들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관성이 발달했나, 발달하지 않았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군, 검, 경, 그쵸? 이쪽이나 이렇게 틀이 아주 강한 그런 집단이나, 예, 뭐 공무원, 그쵸? 공무원. 아니면은 대기업인데 굉장히 그 사내 정치가 많이 발달한 그런 대기업들 있죠. 그리고 능력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 다니기에, 예, 이 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런 눈치가 있기 때문에, 예,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요. 재성이 이제 관성을 생하잖아요. 그쵸? 재성이 관성을 생해요. 재성은 눈치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부분도 되고요. 그 다음 돈도 되고, 뭐 여자도 되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권 개입도 되고요. 이권에 대한 욕구. 네. 그 다음에 상당히 실리적이고 계산적인 부분도 돼요. 그래서 이 재가 없는 부분은 실리적이고 계산적이지 못한 부분, 좀 순수한 분들이 재성이, 무재성인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제 수업도, 저는 이 재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에서 하는 수업에서는 적당히, 감추고, 자꾸 오프라인을 유도하고, 그래야 되는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자꾸 부족하고 아쉬움을 남겨야지 오프라인으로 유도하고 그게 돈이 되고, 그게 더 현실적인 부분인데, 저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를 온라인에서도 100%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게 다 개방하고 다 알려주는 형태가 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많았다면, 제 논리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걸 되게 잘했겠죠. 중간에 자르고, 그죠? 중간에 자르고, 그 다음에 핵심을 빠뜨리고, 그런 부분을 잘했을 텐데, 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게 봐주셔서 짧은 시간에 참 많은 독자들을 확보를 했고, 응원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가짐이, 항상 좋은 마음가짐으로, 이건 어차피 할인업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가지지 않고, 어떤 재적인 논리로 뭔가 큰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끝도 좋지 않고, 벌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도움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재성이 만약에 없다고 해요.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식상이 바로 관성을 치게 되겠죠. 그죠? 재성이 있다면 생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식상생재가 돼서 이 식상을, 이 돈을 버는데 마무리를 하고 결과물을 얻는 데 쓰지만, 이때 식상은 뭔가 그 재를 벌기 위한 활동이긴 하지만, 이 재가 없을 때는 이 식상은 관을 극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관을 극하는 행동을 한다면 기존 체제나 틀, 그런 것들,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그런 사주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틀이나 억압에서 이 틀과 억압을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으로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식상이 발달하고 관이 약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이 유리하지가 않겠지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위험한 인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관성도 강하고 뭐 식상도 강하다면 그거는 관성에 큰 데미지까지는 안 입겠지만, 식상이 강하고 관성이 약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위험한 인물로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태클 걸고 뭔가 잘못됐다고 자꾸 외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런 형태가 바로 노조겠죠. 그쵸? 네. 이거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표로 식상을 써주는 조직들이죠. 그쵸? 그쵸? 이 노조
노조도 노조의 순 기능은 그죠? 잘못된 틀, 잘못된 억압, 예, 잘못된 계약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거는 아주 순기능을 하는 노조가 되겠지만은, 그죠? 또 노조 중에서도 노조 자체의 어떤 그런 이익과 기득권에 물이 들어서 이미 이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재, 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노조도 가끔 가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노조 자체가 그냥 직업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조 자체가 직업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노조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처음에 노조가 생겼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노조도 식상을 올곧게 써서 이런 잘못된 틀이나 억압을 없애고 관으로부터의 횡포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노조라면 아주 그때는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행동 자체가 순기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 말이 좀 늦죠. 너무 늦으면 한 1.5배속으로 들으세요. 근데 이해하면서 들으려면 천천히 듣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몇 강 찍고 있는데 이게 사주의 거의 80%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이 구조, 이 원리만 이해한다면 사실은 사주를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응용하고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인데 이제 관성 중에도 이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죠. 그쵸? 편관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주변의 모든 나를 괴롭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겠어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그러면은 식신의 순기능은 식신생재도 할 수 있지만 재성이 없을 경우에,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재성이 있으면 식신은 재성을 먼저 생하죠. 재성이 없을 경우에는 식신재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편관이 4개고 뭐 식신이 1개면 이 하나밖에 없는 식신이 이 편관을 극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극을 데 들어가는 힘은 엄청나다 그랬죠? 네. 극을 데 들어가는 힘도 굉장히 세답니다. 식상으로 설계하는 게 1이라면 재성으로 설계하는 게 2, 그 다음 관성으로 설계하는 게 3 정도 된다 그랬어요. 제일 자기가 극하지만 자기 힘도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은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자꾸 약하니까 몸도 약하고 의지력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몸도 아프고 남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내가 없고 남만 바라보는 그런 성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게 그런 원리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식신제살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식신제살이 해당되는 건 경우는 일단은 나로부터 식신이 생조를 받았죠. 그러려면 식신을 생하려면 나도 좀 강해야겠죠. 나도 적당히 인비가 좀 발달한 사람이어야겠죠. 인비가 발달해야지 내가 힘이 있어요. 인비가 발달하면 이제 식신이 이 비겁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이때 인성은 크게 도움은 안 되네요. 왜냐하면은 인성이 식신을 또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비겁으로 강한 사주면 적당히 중화사주거나 적당히 신강한 사주 정도 될 때 식신의 힘과 편관의 힘이 대등하다면 식신제살이 가능하고요. 식신이 조금 더 강하면 더 좋겠죠. 더 식신으로 나의 능동적인 어떤 제스처로 이 나의 편관, 나를 둘러싼 모든 힘든 상황들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유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나인데 적당히 중화사주나 적당히 신강한 사주, 중화 정도면은 뭐 괜찮겠죠? 그래서 식신을 밀어주는 힘이 있고요. 그러면 식신도 힘이 세겠죠. 비겁이 강하니까. 식신이 힘이 세면 이 편관이 너무 세지 않으면, 그쵸? 식신과 뭐 동격 정도나 아니면 식신보다 조금 힘이 약하다면 식신제살이 가능한 사주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인성이 없어야 되고요. 인성은 식신을 또 극하니까 재성도 없어야 되는 조건이 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재생관. 재생관은 아까 말한 대로, 그쵸? 재는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재가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빨도 좋고요. 그 다음 모든 걸 다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요. 사고방식 자체가 뭐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그 논리가 발달한 분들이 이 재가 발달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재가 발달하신 분들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것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성분이죠. 현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성분이에요. 근데 다소 재가 많으면 좀 아무래도 부지런하긴 하지만 모든 걸 너무 재적인 논리로 바라볼 수 있는 단점은 좀 있지요. 그쵸? 근데 식상생재가 되면은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재성을 취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뭔가 그래도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지만 만약에 식신이 없어요. 식신이 없이 바로 재성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자꾸 투기성으로 발현이 될 수 있죠. 내 노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를 먹으려고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투기적인 어떤 행위밖에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굴리고요. 머리로만 벌써 다 됐어요. 그죠? 머리로만 이미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식상을 거치지 않고 재성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성은 굉장히 빠른 성분이고 부지런한 성분이기 때문에 재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잠시도 가만히 잘 못 있어요. 꼭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성이 가만히 있는 성분이잖아요. 인성이 가만히 좀 게으른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게으른 성분. 가만히 엉덩이가 무겁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가만히 이렇게 좀 게을르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책도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죠. 너무 엉덩이가 가벼우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근데 재성이 인성을 또 극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도 인성도 극을 받지만 재성도 사실은 설기가 이렇게나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지금 설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재성이 관성을 보면은 돈으로 인해서 명예까지 저절로 따라오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요. 그죠? 명예까지 따라오고, 네. 그리고 관성의 자리까지 가면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만큼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 위치에 가게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달콤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결재권에 따라서 회사는 몇 억에서 뭐 몇 조까지도 뭐 이익과 손실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짓누르는 부담이겠어요. 자기의 손에서 나온 이 결제 하나가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굉장히 그 억압감과 중압감을 느끼겠죠. 근데 본인이 신강하면 이 억압감과 중압감을 이겨내고 인간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인성이에요. 좋은 평가, 좋은 인사고가, 그걸로 인한 연봉의 급상승, 예.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고 여기저기서 모시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 관성을 이겨낸, 이 억압감과 중압감을 이겨내서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인 인정, 칭찬, 그쵸? 그런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관성이라는 거를 이겨내는 단서는 반드시 신강해야지 이 관성을 이겨내요. 신강하지 못하면 이 억압감과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런 위치에 제한을 받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그 제한을 수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신약사주들이 그렇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관성은 뭐 가장 좋은 건 천간에 하나, 지지에 하나, 뿌리, 천간에 하나, 지지에 하나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비가 좀 발달해 있고, 예, 재가 있으면, 네, 재생관이 되니까 적당한 신강한 사주에서 재생관이 되니까, 네, 부지런히 일해서, 네, 이 책임감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조건이 마련이 돼야지 이 관과 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인성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거거든요. 머리만 굴리고 게으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뭐 공부는 잘했을 수 있고
인성이 뭐 적당한 게 좋겠죠. 적당히 너무 많으면 또 게으름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인성이 또 뭐를 극해요. 식상을 극하니까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분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가만히 머리만 쓰고 게으른 형태,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기 딱 좋은 형태인데, 네, 제가 인성이 없잖아요. 제가 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굴릴 줄 몰라요. 정말 머리 못 굴려요. 저는 그리고 이 공부도 저는 인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관성으로 했어요. 관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단도리를 해서 결국에는 인간 승리를 해내는 게 이 관성이잖아요. 저는 인성을 통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관성을 통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 공부도 사실은 남들보다 되게 좀 짧은 기간에 공부를 남들보다 빨리 마스터를 하긴 했지만, 이건 마스터라는 건 없지만, 아무튼 궤도에 오르기까지 저는 뭐 거의 막 미쳐서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제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죠. 현대에서는 재생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적당히 눈치빨도 있고, 그죠? 인성도 있어야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꾸 누군가 뭘 갖다 줘요. 인성은 그야말로 인복이잖아요. 누군가 자꾸 갖다 주는데, 인성이 없는 사람은 평생 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남에게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를 받으면요, 100배로 고마워해요.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받은 적이 없어. 그럼 하나를 받으면 감동 그 자체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지만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줘도 고마운지 모르고요. 줘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더 남들보다 힘들었을 수 있어요. 이 잔머리 굴리는 재성도 없죠. 돈의 논리로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그 다음에 이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식상을 써서 내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부단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의 이 편관 4개의 인생은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예. 이 편관 4개인 이 사주를 극하면서 식신제살하면서 살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에는 나만의 고유한 식상을 자꾸 키웠어야 되는 거죠. 식상은 결국은 표현력이고 내가 아는 것을 밖으로 아웃풋하는 그런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말 안 하면 몰라요. 이 사람이 뭘 알고 뭘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말 몇 마디 하면 이 사람의 미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다 보이잖아요. 그쵸? 미천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식상을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서 키워서 식상의 크기를 실제보다 내 사주에 가지고 있는 실제의 크기보다 많이 크게 만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식상이 크지 않으면 이 편관 4개를 어떻게 극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식상으로 이 편관을 다스리려고 항상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 관성, 이 부단히 자기를 제어하는,
자기를 억압하는 이 관성으로 나의 욕구보다는 항상 나의 욕구보다는 사회적으로 받는 요구, 내가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내 사주를 지배하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서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관성, 끊임없이 자기를 단도리를 하고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예, 자기의 욕구보다는 이 요구에 순응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없는 사주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주예요. 현대에서. 저 재도 없고 인도 없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죠. 그게 바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 이 관성. 예. 이 관성. 끊임없는 자기 성찰. 뭔가가 잘못되면 항상 나 자신, 내 속을 제일 먼저 들여다봐요. 과연 나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두지 않아요.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서 그걸 개선하고,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산 삶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 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사주를 많이 공부해서 내 사주의 단점을 많이 알아서 저는 사주보다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케이스고요. 관이 너무 많으면 아까 남자분들은 그 억압과 통제, 그저 나를 둘러싼 어떤 그 가시 울타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꾸 그 관을 피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서 남자들은 관성이 많으면 직업 전변이 아주 자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관이 많으면 관은 또 남자이기도 해요. 그러면 남자가 많다라고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남자가 많다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관이 많다라는 의미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성에게 뭔가 이성으로서 어필하는 성분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성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성분이 많다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예쁜 경우가 많아요. 제 임상으로 보면 예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딱딱 지킬 것 좀 잘 지키는 성향이다 보니까 쉬워 보이지도 않겠죠. 그쵸? 쉬워 보이지도 않겠죠. 특히 편관은 이건 카리스마거든요. 적당하게 있으면 이 카리스마가 사람을 참 멋있게 하는데 이 편관이 중중해 버리면 내가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내가 전혀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짓눌려서 길을 못 펴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편관은 약간 무관적인 성향이고 즉흥적이고 조금 안정적인 성분은 못 되죠. 그쵸? 한다면 해요. 한다면 하고 약간 무모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편관이 발달하면 멋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정관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발달한 분들은 절대 모험을 하지 않죠. 정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모험을 하지 않아요. 모험하지 않고 안정적인 길만을 찾아서 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리스마나 어떤 멋진 모습보다는 약간 약간 너무 보수적이고 안정을 취하다 보니까 약간 얄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쵸? 근데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구조마다 다르고 그거는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관은 조금 문관적인 성향이 강한 거고 편관은 약간 무관적인 성향이 강해서 편관은 그냥 한다면 직진, 정관은 생각을 거듭해서 이게 정말 내 생각에서 결론이 나서 확실하다면 그때 달려드는 성분이 이 정관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살기에는 관인상생의 삶이 가장 뭐 가만히 있어도 좀 편안한 인생은 되겠죠. 편안하고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인데, 그래도 재생관이 돼야지 뭔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식상생재는 그야말로 관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식상은 결국 내 어떤 모든 움직임이나 나의 행동들은 뭐를 위한 거야? 이 재성, 돈을 위한 거고요. 내가 원하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식상생재는 목적도 분명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모습도 아주 분명하게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생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부지런한 모습이고, 재생관은 부지런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하는 게 관이기 때문에 관적인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식상생재보다는 조금 더 점잖은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인상생은 그야말로 자리가 나의 어떤 인격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얻어 걸리는 게 많은 게 이 관인상생이죠. 그쵸? 그러니까 관성은 관련된 게 식신재살, 그 다음에 관인상생, 재생관,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요소, 사회적인 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관성은 많으면 좋지는 않아요. 삶이 고달프고 굉장히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개운법은 못 가요. 이 개운법은 결국 내 삶을 이 관성에 치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을 가장 내가 발달한 관성인 군, 검, 경, 공무원, 그 다음 대기업, 이렇게 가져가면 이미 직업으로 이 관성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생활적인 부분에서 나를 억압하는 관성이 없어지는 거랍니다. 여기에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성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직업을 이쪽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직업 전변도 없겠죠. 이쪽은 뭐 거의 철밥통이잖아요.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 그쵸? 그래서 일단 관성 발달하신 분들 이거 염두에 두세요. 개운법입니다. 개운법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주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임상해 본 결과, 월간에
정관이든 편관이든 월간에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월간에 정관, 편관 떠 있는 분들은 진짜로 공무원이나 군 검경이나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확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분을 키우실 때 월간에 만약에 내가 기토일주예요. 월간에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일단은 자녀분의 이 진로를 군, 검경,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일찌감치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꼭 사주대로 사는 거 아니죠. 그 준비를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서 헤매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사주를 알면, 내 자식의 사주를 알면 헤매지 않고 이 사주에서 나오는 어떤 그 좋은 모습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될 수도 있지요. 네. 이래서 사주를 알아야 되고 자녀의 사주도 이 진로를 잡아주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입니다. 네. 관성에 관해서 이 정도면 거의 한 방에 정리가 됐다고 할 정도로 깊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틀에 한 번씩 올리니까 저도 좀 허전하긴 하네요. 맨날 올리다가 이틀에 한 번씩 올리니까 저도 올리는 날이 많이 기대돼요. 여러분들도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나요? 네. 이틀에 한 번은 올리는 만큼 양질의 더 나은 수업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